안녕하세요, 이메인입니다. 2026년이 시작되면서 제 삶에 좀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기록을 남기면 좋을까 하다가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주절주절 이야기하는 느낌일 거라 보이는 라디오 정도로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든 적 없으세요? 매일 하는 출근길인데 갑자기 그 출근길이 너무 지옥 같을 때, 이게 어느 순간 그냥 갑자기 딱 찾아오는 거야. 너무 나 끌려가는 것 같다.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지? 그런 순간이 있었을 때 이직을 한번 했었고, 또 회사 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 느낌이 또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저는 일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가서 일을 하면 너무너무 재밌게, 당연히 힘든 순간도 있지만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그 앞뒤의 출근길이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렇다고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갈 수가 없고, 회사는 계속 성장을 하니까 이사를 가잖아요. 근데 그거에 따라 제가 사는 집을 이사할 수는 없으니까, 아, 이 지옥 같은 순간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라는 고민을 작년에 한창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버텼냐 하면, 출근길 너무 지옥 같아. 근데 일할 때 너무 재밌고, 월급 들어오면 또 사르르 녹아서 열심히 보내다가 갑자기 또 현타 맞아서, 아,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되지? 하다가 또 월급 받으면 사르르 녹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건가?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동생과 유럽 여행을 갔는데 시차가 너무 안 맞아서 혼자 기록하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요즘 나 무슨 고민이 있지?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렇게 적고 있었는데 문득 저와 했던 약속이 떠오르더라고요. 그 약속이 뭐였냐면 10년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 였어요. 사회 초년생 때 다양한 강연을 많이 들으러 갔었는데 그때 한 전문가분이 이런 이야기를 강연 때 하셨거든요. 나는 10년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 근데 그 당시에 너무 충격이었던 게, 한 분야의 전문가면 그 전문성을 계속 이어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분은 되려 자기는 10년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 아, 나도 10년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 그 이유는 그냥 막 회사에 속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 그때그때 새롭게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걸 찾아 나서고 싶다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아, 나 그런 약속을 했었네. 우당탕탕 현실을 살다 보니까 까먹고 있었는데 나는 그런 약속을 했었구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날짜를 떠올려 보니까 13년이 된 거예요. 조직 생활을 한 지. 근데 감사하게도 계산을 해보니까 만 나이가 되어서 딱 25년 9월이 마지노선이었어요. 이거를 놓치면 나이가 들수록 더 겁이 많아질 것 같은데 지금이 타이밍인가?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죠. 직업을 바꿀 때다. 나의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타이밍이 지금인 것 같고, 아마 이 시기를 놓치면 겁 많은 나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고민 끝에 조직 생활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패기롭게 일단 회사를 그만뒀는데 나와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아, 나 생각보다 할 줄 아는 게 없네? 나 생각보다 아무것도 모르네? 이게 너무 충격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자존감이 너무 떨어졌고, 두 번째는 부끄러웠어요. 뭔가 한 조직의 리더도 오래 해봤고 시니어로서 경력도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되나? 다 이런가? 약간 이 생각이 너무 크더라고요. 그러다가 좀 마음을 다잡은 게, 그래도 조직 생활을 졸업하고 나오기로 했고 나의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정하기로 했으면 그 고민을 일단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살면서 사람은 다양한 문제를 만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책입니다. 정말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은 말 그대로 해결책인 느낌이에요. 나한테 되게 좋은 자극을 줬던 책들이 뭐지?를 떠올려 봤을 때 딱 세 권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들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책은 11계단이에요. 11계단은 최 사장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많은 분들이 지대 넘냐
시리즈, 팟캐스트로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이 책을 읽게 된 이유는 딱 책 위에 써 있는 한 줄이었어요. 나를 흔들어 키운 불편한 지식들이라고 써 있는데, 제가 10년 조직 생활 하기 전 10년을 운동선수로 보냈거든요. 근데 코치님이 해주신 되게 좋은 말이 있었어요. 제가 복근 운동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코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복근 운동 왜 하기 싫은 줄 알아? 모르겠는데요. 네가 약하니까 하기 싫은 거야. 근데 지금 너한테 가장 필요한 운동은 네가 하기 싫은 그 약한 부분이야. 라고 해서 그때부터 혼자 울면서 복근 운동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되게 불편하고 하기 싫은 부분이 어쩌면 나한테 되게 필요한 부분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에 이 문장에 꽂혀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이 책을 너무 사랑하는 이유는 놀랍게도 책의 딱 서는 시작점에 있어요. 17페이지? 어떤 글이 나오냐면, 우리는 노동하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즐기고 여행하고 놀라워하기 위해 온 것일 테니까. 방문에도 붙여놨던 것 같아요. 나는 이 세상에 노동자로 온 게 아니라 여행자로 왔다. 이 문장을 딱 읽고 출근을 하면 마음가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단순히 노동을 한다는 행위가 아니라 내가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환경에서 또 많이 배우고 듣고 얻고 할 수 있는 게 많을 거다. 이런 생각으로 좀 이 책을 계속 바라봤던 것 같아요. 이 책의 핵심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게 정이면 새로운 반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합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11계단을 올라가거든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부분은 종교 얘기였어요. 만약에 당신이 기독교인이면 당신에게 불편한 지식이나 책, 그리고 영역은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한 부분일 거다. 하지만 기독교인이 불교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 비로소 종교인이 될 수 있다. 이 말이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시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지금 내가 정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고 새로운 반은 무엇일까? 내가 한 단계 성장해서 새로운 합을 만들기 위해 지금 내가 보고 배우고 경험해야 되고 읽어야 되는 책은 뭘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최근에 읽다가 정말 너무너무 좋은 책이었는데요. 시다르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시다르타라는 이 소설을 알고 계실 거고 많이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알고 배운 지식, 교육이 나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그럴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시다르타는 이 책에서 내가 그 전까지 다양한 경험을 배웠지만 내가 실제로 마주한 사람들, 마주한 환경, 마주한 감정이 결국 내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내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제가 한 번도 해외여행을 안 한 사람인데 최근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친구가 내가 경험한 세상은 이렇더라. 길거리를 지나가면 사람들이 눈만 마주쳐도 웃어주고 어디에 갔을 땐 너무나 친절하고 어디 음식점에서 무슨 음식을 먹었는데 이런 맛이 나고 어디에는 이런 향이 나고 너무 멋졌어 라고 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나라는 그렇구나. 거기 사람들은 그렇구나. 라고 단순히 이해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직접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 여행을 하지 않으면 저는 그걸 제 경험이라고 온전히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경험들을 더 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분명히 내가 이거를 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들이 필요한지, 어떤 감정들을 느껴야 하는지 이 책을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책은 이 책입니다. One Thing. 이 책도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이 책을 되게 좋아해서 제 노트의 가장 앞면에 이 책이 했던 말들을 제가 써놨는데, 요렇게 어떤 이야기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기억이 됐냐면,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면 인생이 더욱 또렷이 보이고 그러면 방향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이것은 또다시 더 빠른 의사결정으로 이어진다.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스스로 했던 질문은, 내가 내 삶에 흥미를 갖는 이유는 뭘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좀 많이 던졌던 것 같고, 내가 내 인생에서 다른 무엇보다 어떤 한 가지를 강하게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할까? 라는 질문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읽으면서 첫 번째로 난 노동자로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여행자로 왔다면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거는 여행이고 더 많은 경험이고 내가 새롭게 알고 성장하고 싶은 부분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실제 내가 그 여행길을 오른다면 단순히 누군가의 여행 블로그나 여행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그 과정을 떠나서 어떤 경험들을 내 것으로 만들 것인가 였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여행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있다면 그걸 정말 내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두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저의 새로운 10년의 아이덴티티를 정해보기로 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가치를 더 크고 또렷하게 전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정의한 이 사람의 역할은 브랜드 디렉터였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서 더 건강하고 자기 스스로를 알고 그로써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이 더 많기를 바라거든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스스로와 내 삶을 갖고 나가기를 바랬어요. 그런 사람들의 삶에 꼭 붙어 있을 수 있는 게 뭘까? 그 사람들이 계속 마주하고 바라보면서 아, 맞아. 나 내 삶에 이런 게 되게 중요했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무척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행길에 오른 상태고요. 처음 가는 초행길이라 되게 많이 벌써부터 헤매고 있거든요. 하지만 결국에는 그 길을 계속 걸어 나가고 그 길에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믿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 재밌게 보셨길 바라고요. 책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상 속에서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됐던 책이 있다면 댓글이나 DM으로 언제나 편하게 남겨주시면 저도 꼭 한번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